안녕하세요. 책방 선생입니다. 오늘은 고명환 작가님의 고전이 답했다라는 책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부제는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입니다. 부제부터 상당히 심도가 있을 것 같은 책이었는데, 저도 문득 궁금해서 책장에 있던 책을 꺼내 읽다 보니까 내용도 너무 뭐랄까요? 이 울림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고, 일단 문장이 상당히 읽기가 편한 문장들이어서, 이렇게, 이렇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우선 그 고명환 작가님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분은 뭐,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개그맨으로 많이 아실 거예요. 이 맨 왼쪽에 보시면, 그 와룡봉추라는 개그 프로를 만드셔가지고, 이때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좀 바보 캐릭터 뭐 이런 걸로 상당히 재미있게 이렇게 개그를 하셨던 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한 몇 년 전인가 이분이 그 책을 내시면서부터 아, 이분이 작가의 길을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책을 몇 권 내셔서 이제 지금은 거의 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운영하시는 메밀국수집도 차를 타고 한 시간이나 걸려서 가본 적이 있었는데, 국수도 상당히 맛있고, 정말 이분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을 식당에 많이 잘 녹여냈구나, 이런 좀, 뭐랄까요, 감동이랄까요? 그런 걸 느끼면서 밥을 먹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책 내용에 들어가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부는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해서 성찰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 이 부분이 뭐 참, 많은 뭐 철학자나 많은 뭐 뭐랄까요 현인들이 얘기를 많이 했던 내용인데 이분은 그 고전의 어떤 컨텐츠를 빌려와서 본인의 생각을 정리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떤 일이 의미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옳고 그름이라기보다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게 정말 진정한 인생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겠는가에 대한 좀, 뭐랄까요? 정의라기보다는 제안이랄까요? 저는 그렇게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 책에서 좀 의미 있게 다가왔던 부분들을 몇 가지만 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불행은 욕망과 능력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다. 저는 이 코멘트를 딱 읽는 순간 정말 근래, 최고로 이렇게 뭔가 아니, 머리에 뭔가 이렇게 큰 망치를, 해머를 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도 최근에 이제, 가게를 오픈하고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고, 물론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욕심이란 건 알지만, 그 전에 뭐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내가 불행하다고 느낄 때 왜 그렇게 느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뭔가 그런 원인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찾아내지 못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을 보고 정말 와닿았어요. 내 욕망과 내가 가진 능력의 불균형을 내가 이해를 하지 못했구나. 내가 내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었구나. 혹은 사람들이 내 능력만큼 나는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내 능력을 인정해 주질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뭐 불만이랄까요? 그런 거에서 오는 불행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직장 다닐 때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내 욕망을 내 능력의 바운더리 내에서 꿈꿨으면 그렇게 불행하지 않게 직장 생활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매출이 좀 안 나오는 부분도 결국 이 매장을 운영하는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조금 마음도 편해지고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고명한 작가도 내가 늘 행복한 이유는 자기 능력 안에서 욕망을 꿈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메밀국수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프랜차이즈로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어, 이제, 워낙 장사가 잘 되니까 주변에서 프랜차이즈를 열어달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본인이 내가 능력이 되지 않는 한은 그런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급격하게 오픈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충분히 준비가 된 다음에 본인이 하겠다. 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어, 뭐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이 자산에 대한 자산 증식에 대한 공부를 해보지만 막 여기저기서 돈을 많이 번 분들에 대한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보게 되죠.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실만. 그 벌기까지의 어떤 고난과 역경, 혹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안 좋은 경험들, 혹은 좋은 경험들을 다 그게 합쳐져서 그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걸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분들이 거기까지 가기에는 정말로 많은 능력의 어떤 배양 혹은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을 극복해냈던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닐까. 결국은 첫 번째로 내가 해야 될 것은 내 능력을 배양해서 그 능력을 높여놔야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욕망을 조금 더 지금보다 나은 욕망, 미래를 꿈꿀 때 좀 불행하지 않지 않을까. 좀 행복하면서 내가 어쨌든 좀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명은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시선이 물건에만 가 있으면 후진국, 물건과 제도에만 가 있으면 중진국, 물건과 제도, 철학에 모두 가 있으면 선진국이다. 이 부분도 작가는 이 메밀국수집에 연동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본인이 메밀국수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어떤 그 시스템적으로 구축을 해서 메밀국수를 팔고 있는데 거기에 철학을 본인이 붙였는가에 대한 자문을 했을 때 아직 그 부분이 본인이 약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뭐 혹자는 뭐 메밀국수집 하나 하는데 무슨 철학이까지 있어야 되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도 자영업을 이제 시작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저는 이제 브랜드 생활을 오래 했어서 뭐 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뭐 그걸 떠나서 어쨌든 내가 부딪히는 문제를 사사건건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을 가져간다는 측면에서도 이 철학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의를 해놓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어떤 기준점, 어떤 원칙을 가장 우선시해서 가져갈 것인가. 그래야 소비자를 대하고 내가 가격을 세팅하고 여러 가지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월마트나 스타벅스나 쿠팡이나 다 그들이 브랜드 미션이라는 걸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국계 기업들이기 때문에 영어로 돼 있는 걸 지금 갖고 와봤는데 월마트는 to save people money so they can live better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뭐 딱 와닿잖아요. 그들이 소비자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의 돈을 내가 세이브를 해주고 싶다. 해주는 게 우리 브랜드의 미션이다. 그래서 월마트는 뭐 한참 이제 온라인 마켓이 이렇게 뭐랄까요? 이 화랑이 되면서 한참 좀 고생을 하고 안 좋았던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다시 어 제가 뉴스를 봤을 때는 매우 다시 이제 좀 뭐랄까요? 리바운드 돼서 이게 지금 다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타벅스 To inspire and nurture the human spirit 이렇게 돼 있죠. 결국은 스타벅스는 브랜드 미션이 맛있는 커피를 대접하고 뭐 물론 그런 것도 세세하게 있지만 가장 큰 틀에서는 사람을 인간의 휴먼 스피릿, 이 사람의 어떤 정신이랄까요? 영혼을 이렇게 고양시키고 인스파이어하고 고무시키고 널처 육성하는
육성이란 표현보다는 좀 뭔가 좀 더 나은 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어쨌든 사람의 마음을 좀 고양시키는 측면? 이런 부분이 자기들의 브랜드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공간이나 이런 쪽에 신경도 많이 쓰고, 뭐 진동벨 이런 거 안 쓰는 부분들도 뭐 그렇고, 결국은 인간 관계에 대한 소비자와 브랜드의 관계에 대한 어떤 릴레이션십도 강조를 하고, 다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휴먼 스프릿, 그 소비자들의 어떤 감성이나 어떤 이 정신에 본인의 브랜드가 좀 이렇게 고양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뜻으로 지금 느껴지거든요. 그 쿠팡을 보면 How did I ever live without 쿠팡? 이렇게 돼 있죠.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뭐 한마디로 뭐 표현하면 이런 건데, 제가 자영업을 하기 전까지는 이 말이 이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뭐 하지만 제가 자영업을 해보니까 정말 이 말이 와닿더라고요. 정말 쿠팡 없이 자영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이런 아주 명확한 이 브랜드들이 미션을 갖고서 가는 이유는 본인들이 뭔가 이렇게 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혹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를 생각할 때, 이 브랜드 미션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거에 우리가 맞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보면서 좌표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의 뭐 어떤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뭐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조그만 자영업을 할지라도 어떤 내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마침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넣어봤고요. 어, 이번 편의 마지막 페이지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은 가장 나이 들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잘 느끼다 죽은 사람이다. 이 부분도 참 와닿았어요. 그러면 인생을 잘 느끼는 게 어떻게 잘 느끼는 것이냐. 뭐 다 각자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이 없어도 내가 행복한 게 내가 하는 어떤 일에 있어서 행복감을 느끼는 일을 평생 하면서 난 살고 싶다라는 분도 있으실 거고, 뭐 돈이 우선인 분들은 돈을 우선시해서 돈을 나는 누구보다 많이 벌 거야 해서 돈을 많이 벌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그런 측면에서, 혹은 뭐 예술을 하는 분들은 어떤 예술의 궁극의 경지에 다다르려고 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각자만의 다들 인생을 내가 잘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 나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도 뭐 제가 정말 무슨 일을 했을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가에 대한 고민을 가끔 하는데, 뭐 대학이나 이렇게 학생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잡기 전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정의가 된다 그러면 저는 되게 행복한 사람이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딸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일찍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좋겠죠.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경험을 할 때 행복하고 나는 그 일을 뭐 앞으로도 쭉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이미 인생을 잘 느끼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풍요가 만족을 낳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도 너무 좀, 뭐랄까요? 느껴지는 측면이 있었어요. 너무 많으면 사람이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으면 거기에 풍요를 느끼지 않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되잖아요. 당연히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결핍이 있어야 그 결핍이 해결될 때 만족을 느끼고 그게 소중하다는 걸 느끼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경제적인 어떤 물질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정신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힘들고, 정말 쉬고 싶은데, 뭐 이런 분들 있으시죠? 그러면 그 하루 혹은 뭐 반나절, 한 시간만이라도 어떤 그런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서 떠나서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근데 뭐 앞으로 쭉 내가 1년 동안 정말 자유로운 시간이다. 그랬을 때 처음에는 좋겠지만 그게 뭐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뭐 경제학적으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게 소중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도 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봅니다만은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결핍을 가지고 사는 부분이 저는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